미국을 함께 비난하며 관계 개선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를 통해 북한의 의중이 미국에 전달될 수 있다는 예측을 두고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북 조치들도 원색 비난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행한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평가절하하고 적대적 태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일축하는 내용의 언급도 했습니다. 다가오는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 측에 북한의 의중이 전달될 수 있다는 관측에 억측이라며 분명히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미국과 마주 앉을 일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를 향해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대북 확성기 철거, 한미 연합연습 일부 조정과 같은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가리켜 잔꾀이고 허망한 개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북한이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근거 없는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조작 노름이라며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일부 조정한 것을 두고도 헛수고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 앞으로 북한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이러한 반응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북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 정부의 능동적 선제 조치에 따른 주도권 상실을 막으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놓고 북한이 적대적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을 한 단계씩 이어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값비싼 평화가 전쟁과 긴장보다 낫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국방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며 실효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 경축사에서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를 되짚으며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릴 전망입니다. 북한과 일본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인데요. 한반도 평화 구상은 남북대화 복원의 한일 관계 비전은 미래 협력에 각각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나라의 빛을 되찾는 데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가족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은 국민 모두가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란 점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취임 선서 때 내놓은 한반도 평화 구상을 구체화하는 언급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북 확성기 철거를 지시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대화도 소통도까지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로 또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통해서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일관계 메시지는 과거사보다는 미래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최근 한일 의원연맹 접견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일관되게 강조해왔습니다. 우리가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인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앞둔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구상을 경축사에서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은 대통령이 경축사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의 국정 철학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광복절 메시지를 앞두고 역대 대통령들의 특징적인 경축사를 이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 김 전 대통령은 금강산 개발과 농업 개발을 포함한 모든 경제 협력을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자신이 내세운 햇볕 정책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도 경축사에서 주로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를 꾸준히 언급해왔는데 특히 일본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구체적으로 꺼내들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인권 문제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오던 지난 2019년 당시 재임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4강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부당하다고 직격했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 이유로 군단을 꼽았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언론개혁 특위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엽니다.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합니다.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언론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개혁의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동안 보수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취급하며 낙하산 인사를 꽂고 방송을 장악해 신뢰들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2개의 법도 통과시켜서 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을 장악하지 않고 공영방송 사장을 낙하산으로 꽂지 않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어쩌면 기득권에 대한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질문을 대신 전하며 권력의 사부와도 같은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책임으로 취재와 보도의 당위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언론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언론과의 법적 싸움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승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어찌 하겠습니까?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 역시 성역일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언론은 사적 이윤 추구와 공적 역할과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공적 언론의 활동을 통해 얻은 사적 이익은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과 역할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언론 개혁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 바로 이곳 이 장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4대 개혁 입법 중에 하나인 신문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그리고 언론 부수, 신문 부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기업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하지 마라, 세금은 꼬박꼬박 똑바로 내라 하면서 실제로 언론은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화하는 것도 그때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때 언론계에서 저를 찾아와서 했던 말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오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계에서 와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한테 했던 말은, 왜 우리나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인 법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이 첫 번째 타겟팅이 돼야 되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것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입니다. 23가지를 제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은 3배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것은 5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는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3배, 제조물 책임법은 3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3배, 환경보건법 3배, 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에 매몰됐다며 방송 3법 등 언론 개혁을 실현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이 앞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때 행사를 방해한 전환길 씨에 대해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네, 국민의힘 윤리위가 전환길 씨의 전대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경징계인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전당대회 TK 합동연설회 때 언론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특정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 등 구호를 외치고 야유를 보내도록 당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었는데요.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전 씨를 직접 출석시켜 소명을 들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소명이 다른 부분이 많았다면서 배신자 등도 전 씨가 먼저 외치면서 선동한 게 아니고 당원이 외친 걸 따라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같은 사례로 징계한 전례가 없었고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뉘우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여 위원장은 이번 주 월요일에 한 차례 회의 뒤 전 씨의 전대방해 행위가 가볍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제명이나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었는데요. 윤리위가 경징계를 내림에 따라 당 안팎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제 이루어진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며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가졌는데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내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과 호우특보 등을 이유로 지금은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라며 혈세를 낭비하는 셀프 내관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고 재차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는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마지막 순서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 합동연설회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죠. 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개혁 특위 중 마지막 특위가 조금 전 출범했다고요? 네, 민주당은 3대 개혁 특위 중 가장 먼저 검찰개혁 특위를 지난 6일 띄웠었죠. 그제 사법개혁 특위에 이어 오늘 언론개혁 특위를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출범을 시켰습니다. 특위위원장인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부위원장은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3대 개혁의 마지막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 언론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방송 3법 처리 이후 언론개혁 방향, 방통위와 방심위 조직 개편,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전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개 선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평당원 중에서 당 지도부 회의 등에 참석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고위원을 뽑는 제도로 이번에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20일까지 후보 등록 신청 뒤 서류 면접 심사와 온라인 토론회 합동 연설회를 거칩니다. 이후 이틀간의 전당원 투표를 통해 평당원 최고위원을 최종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혐의부터 우선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